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커버드콜 괜찮을까? 요즘 주식시장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다 갑자기 반등하니까 어디까지가 진짜 상승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200 커버드콜 상품으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박스권 장세일 때 수익이 안정적이라더라는 말만 믿고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커버드콜의 본질을 이해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커버드콜이 언제 효과적인지,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커버드콜의 원리부터 시장 흐름까지 직접 해보니 보이더라. 처음 코스피 200 커버드콜 ETF를 접했을 때는 배당형 ETF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꽤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 상품은 기초 자산 코스피 200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즉 상승은 제한되지만 대신 매월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받는 구조죠. 이 전략은 시장이 박스권일 때 가장 효율적이에요.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을 때 콜옵션 매도로 받은 프리미엄이 꾸준한 수익원이 됐거든요. 저는 지난 9월 초에 KODX 200 커버드콜 ATM과 TIGR 200 커버드콜 5% OTM을 각각 소액으로 매수해서 테스트했습니다. 당시 코스피 200 지수는 320선 근처였고 시장 분위기는 약한 상승장이었죠. 처음 2주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분배금 지급일도 다가오고 수익률도 플러스.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급반등하면서 지수가 단숨에 330을 넘었어요. 그 순간부터 커버드콜의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콜옵션의 가치가 급등하니까 ETF 가격 상승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일반 KOSPI 200 ETF보다 수익률이 낮아지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그때 느꼈어요. 커버드콜은 상승장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커버드콜 절세계좌 ISA에서는 손해일까?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저도 처음엔 ISA에서 하면 세금 절약되니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커버드콜 ETF는 일반 계좌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배당은 대부분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요. ISA에서는 이 기타 소득이 비과세나 저율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연 300만원까지 기타 소득이 비과세예요. 실제로 3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개인들도 일반 계좌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즉 커버드콜은 ISA보다는 일반 계좌가 절세 효율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가 커버드콜 투자에 좋은 시점일까? 제가 직접 겪어보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코스피 200 커버드콜 전략은 상승보다 횡보해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2022만 2023년 초처럼 25만 274일을 오르내리는 장세에서는 분배금까지 합치면 연 68% 수준의 안정적 수익률이 가능했어요. 반면 2024년 하반기처럼 급반등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둔화됐죠. 저는 이후 커버드콜을 중단하고 코스피 200 ETF만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이 더 컸어요. 다만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라면 커버드콜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비율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만 커버드콜 ETF로 가져가면 배당과 프리미엄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커버드콜의 진실. 커버드콜은 무조건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커버드콜은 방어형 상품이지 무손실 상품이 아니에요. 하락장에서는 콜옵션 매도로 받은 프리미엄이 하락폭을 일부 완화해주긴 하지만 기초 자산이 계속 빠지면 ETF 가격도 함께 떨어집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장 투자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답답할 수 있죠. 즉 커버드콜은 박스권일 때는 좋고 상승장에서는 손해, 하락장에서는 방어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박스피에는 커버드콜, 상승장에는 단순 ETF. 한 달 동안의 실전 결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스피 박스권 코스피에는 커버드콜, 상승장에는 코스피 200 ETF. 커버드콜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매월 나오는 분배금이 주는 안정감이 꽤 크지만 시세 차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코스피 200 ETF로 추세를 따라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방향성이 애매해지는 시점 즉 박스피에는 커버드콜로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투자는 결국 리스크를 조절하는 게임이잖아요. 저처럼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다면 커버드콜의 장단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